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그런 유물들이 많고 또 유적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한국의 인쇄 출판 문화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그런 역사 문화를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가장 오랜 인쇄물이고, 그 이어서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 금속 활자, 이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직지심경으로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그리고 금속 활자를 이어가지고 또 고려시대에는 우리가 대장경이라는 아주 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현존하는 목판본으로서 가장 오랜 실물이 해인사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히 대장경에 대해서 또 이 대구 지역하고는 관계가 깊어서 팔공산의 부인사에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몽고에 침입돼 불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만들어진 해인사의 대장경이 현재 남아 있어서 역사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학술적 가치가 세계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대장경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경은 보통 영어로 놓으면은 트리피타카라 그럽니다. 트리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피타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리, 즉 바구니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이 바구니, 광주리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광주리인 경이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율이라고 해서 이 불자들이 지켜야 될 계율 같은 거, 뭐 규정 같은 거, 그런 것이 율이고, 그 다음에 논이라고 해서, 논은 앞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책들의 경전에 대한 그런 주석서나 설명서, 이런 것이 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 율, 논,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대장경이고, 이것을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을 일체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삼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장법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표하는 뭐 현장스님, 근데 역대의 삼장법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율론에 다 능통하신 그런 스님을 일러서 우리가 삼장법사라고 하거든요. 자,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 것이 이 대장경입니다. 그런데 이 대장경의 시작이 그럼 언제부터 있었느냐? 원래 인도에서 산스크리트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만들어져서 다음에 이것이 중국으로 와서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또 한 영역은 또 이렇게 티벳이라든가 그쪽으로 또 하나 넘어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대체로 뭐 역사적으로 평가하기를 한문으로 되어 있는 대장경은 약간의 소위 의역본이고, 그 다음 제 다른 티베트 대장경은 뭐 직역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사람이나 또는 중국 사람에 의해서 번역됐던 많은 그런 대장경들이 이렇게 모여지게 됩니다. 근데 많은 문헌들이 모여지는 거죠. 그걸 다 모여진 상태가 그게 대장경이 되는데,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송나라 때에 와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송나라 때에 와서 대장경으로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 시기가 대체로 보통 940여 년부터 시작해서 970년 이렇게 해서, 또는 뭐 971년부터 983년 이렇게 해서 이 중국에 있어서 이 송대의 계보칙판 대장경, 칙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황제의 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칙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경전이 이렇게 간행되게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중국에 있어서 이 계보칙판 대장경도 중요하지만은 또 한 큰 영역 중에 하나는 이 사본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남아 있는 돈항입니다. 돈항 지역의 경전들이 거의 700~800년간의 이 경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소위 근세에 들어서 발견돼 가지고 돈항학이라는 학문을 이룰 정도죠. 거기에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대장경 또는 이것을 목판에 판각을 한다 하는 그 의미는 필사본으로 했을 때는 옮길 때마다 사람마다의 특징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내용이 뭐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판에 새긴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표본적인 교과서가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르러서 여러 경전들을 모아서 그것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 뭐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이제 고치고 해서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표준적인 교과서를 만든 것이 이 계보칙판 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불교가 그 나라의 적어도 뭐 체제라든가 또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상징해주는 대표적인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장경을 갖추는 것이 그 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것과 거의 같이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미 대장경이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지니까 각국에서도 이제 대장경을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모두 다 전부 다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고려에서도 이 대장경을 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수입해 오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송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내려받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그때의 규모가 어디만큼인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간행 연도상 또는 이제 그 뭐 기록상 남아 있는 기록상으로 보면은 이 989년에 여가라는 승려에 의해서 그것을 일장을 받았다. 근데 일장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1년에 한은공이라는 사람이 다시 가가지고 중국의 황제로부터 또 받아옵니다. 대충 이제 일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규모가 지금 우리 해인사 대장경의 규모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중국이 그 계보판 대장경을 만들 때 했던 개원석교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약 5,040여 권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범주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가져와서 고려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국력을 전부 이제 모아서 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로서의 그런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그 시작이 우리 보통 이제 학술적의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에 보면은 1011년부터 시작해서 1087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행의 시기가 76년간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해인사 대장경을 생각을 하면은 해인사 대장경은 보통은 뭐 한 16년간, 그것도 판각은 또 그보다 훨씬 더 짧은데, 그거로 본다면 이건 굉장한 장관 세월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고려사의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1011년 현종 때 시작을 해가지고 그 1029년경에 1차 완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이 경찬회라고 하는 그런 축하의 회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한 18년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해인사 대장경하고도 거의 같은 정도의 시간적인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87년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나오나 하면은 현종 때에 대거로 그렇게 이제 판각을 했고, 그 다음에 대장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고정된 한 세트 틀이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또 다시 인도나 이런 쪽에서 넘어온 그런 경전을 다시 번역해서 소위 경전 대장경이라는 곳에 그것을 입장시킨다고 합니다. 편입시키는 과정을 입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입장하는 것이 이제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데, 그거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이 거란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송나라에서 있었던 계보칙판 대장경에 비해서 이 거란대장경은 최근에 중국의 그 산서성 응현목탑이라는 곳에서 그 거란대장경이 이 12권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대장경의 형태는 이 계보판 대장경하고는 약간 달라가지고, 보통 우리 계보판 대장경은 우리 거하고 비슷해서 한 줄에 14자가 기본 틀인데, 중국의 그 거란대장경은 15자에서 17자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란대장경은 약 1040년경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그 집중도가 이제 우리 고려대장경보다는 우리는 1087년까지 이렇게 잡고 있지만 거기는 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완성된 그런 그 거란대장경을 1063년에
이 고려에서 거란대장경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현종 때 만들었던 그런 대장경을 다시 거기다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보다 또 한 20년 지난 1083년쯤이 돼 가지고는 송나라에서도 계속 추가했던 대장경의 경전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63년에 거란, 1083년에 그 송의 그런 나머지 대장경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서 그 전체를 이르러서 우리가 초조 대장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집중도로 이야기한다면 1011년에서 1029년 이 사이가 1차 완성이라고 보고, 그때 현종 때 이루어진 것은 주로 우리가 개원 석교록에 나오는 것일 테고, 그 다음에 문종 연간에 약 1000여 권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입니다. 현종 이후에. 근데 그 1000여 권은 대체로 속개원 석교록, 정원 속개원 석교록이라는 그 다음 채 만들어진 목록에 의해서 1000여 권이 추가되는 것으로 이 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완성을 봤는데, 대충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은 1011년이라는 시기가 그 현종 때에 거란의 침입이 계속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장경을 이야기할 때, 또 우리 불교를 이야기할 때 호국 불교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바로 이제 이 부처님의 어떤 가피력으로 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다음에 침략자들이 물러가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발현으로서 이 현종 때의 초조 대장경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현종 이전에는 현화사라는 절에서 삼본 화엄경을 먼저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 초조 대장경으로 이어졌다 하는 이제 그런 선행의 연구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초조 대장경이 이 전쟁에 또 그 뒤에 만들어지는, 우리가 현존하는 해인사에 있는 제조 대장경도 역시 이 몽고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물론 뭐 경판을 가지고 전쟁을 막는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정신적인 그런 힘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전이 거의 같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뭐 2차적인 목적이 됐든 그게 1차적인 목적이 됐든 어쨌든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동국 이상국집의 그 이규보의 그 문집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초조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초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조자는 새길 조자입니다. 처음 새겼다 이렇습니다. 처음 새긴 대장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인사 대장경을 다른 명칭으로 제조 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조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새겨진 대장경이라 이런 뜻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초조 대장경, 해인사 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8만 대장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 숫자가 8만 장이라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뇌가 8만 4천의 고뇌가 있고, 다음에 그것을 없애주는 그런 법문으로서 8만 4천 법문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일러서 그냥 통칭해서 8만 대장경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뭐 국간 대장경이다, 뭐 강화판 대장경이다, 그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조 대장경은 뭐 차후로 이야기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초조 대장경이 만들어졌는데, 이 초조 대장경이 우리가 대구의 팔공산의 부인사라는 곳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당연히 개성에서 만들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도 보면은 큰 산에다가 오대산, 태백산 등등에 이렇게 둔 곳은 뭐냐면 어떤 외침이나 이런 걸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는 그때 피해, 화재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역시 그 당시에 팔공산의 부인사에 이제 이런 것을 비치함으로써 보존하려고 했던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몽고의 침입 때 1232년에 이제 불타서 그 자체를 알 수가 없는데, 대장경 천년 사업을 했던 그 2011년 경에 이제 발굴을, 그 부인사 지역을 발굴을 해보니까
전체를 발굴하지는 못했지만은 거기에 적어도 우리가 불탔다고 하면은 적어도 몇만 장의 그 목판이 불탔다고 하면은 그거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 아니냐.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확인된 것은 적어도 불탄 기둥이라든가 이런 정도 적어도 고려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화재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어쨌든 전체를 발굴을 못했지만 거기에 상당히 깊은 계곡이라서 발굴하려면 뭐 이렇게 그 깊이로 여러 깊이로 또 지역도 넓고 이렇게 해서 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냥 표면적인 발굴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부인사에서 뭐 그 대장경을 보관하고 있었다 했던 것만큼은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